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유영만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은 근긴장 이상이 나타나는 곳과 별개의 부위에서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서는 근긴장 이상으로 인한 머리 떨림이 나타나고, 손에서는 근긴장 이상으로 인한 떨림이 아니라 본태성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본태성 진전과 근긴장 이상 진전이 혼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은 특히 경부 근긴장 이상과 관련된 머리 떨림 환자의 20에서 68%가 상지 부위에 떨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은 근긴장 이상성 진전보다 높은 진동수를 보이고, 또 비교적 대칭적인 자세와 운동 떨림이 나타나는 임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긴장 이상성 진전은 한쪽 손에서만 떨림이 있는 것에 비해서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은 본태성 진전과 비슷하게 양쪽 손에서 떨림이 모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머리 떨림과 손 떨림이 동반되는 경우를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태성 진전을 의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근긴장 이상성 진전의 경우에도 머리 떨림과 손 떨림이 동시에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각각 이 세 가지 떨림의 경우에는 각각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본태성 진전의 경우에는 머리 떨림이 있지만 사경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에 비해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 근긴장 이상성 진전의 경우에는 머리 떨림과 함께 사경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초기에는 머리 떨림만 보이고 사경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점차 떨림이 심해지면서 사경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태성 진전의 경우에는 손떨림이 양쪽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또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의 경우에도 손떨림이 양쪽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 근긴장 이상성 진전의 경우에는 유독 한쪽 손에서 떨림이 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손의 떨림의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시켰을 때 떨림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본태성 떨림의 경우에는 손을 자세성 떨림을 유발했을 경우에 떨림이 양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을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틀어도 떨림이 심해지거나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정한 떨림을 보입니다. 또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의 경우에도 본태성 떨림과 마찬가지로 어떤 위치 변화에 의해서 손떨림이 그렇게 심해지거나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긴장 이상성 진전의 경우에는 손의 위치 자세를 변경시켰을 때 떨림이 유독 심해지는 위치가 자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긴장 이상성 진전에 아주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 떨림의 경우에는 본태성 진전의 경우에는 정면을 응시하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고개를 좌우로 돌렸을 때도 떨림이 강도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이라든지 근긴장 이상성 진전의 경우에는 사경증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떨림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렸을 때 어떤 특정한 위치에 가면 떨림이 완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적 특징을 통해서 본태성 진전,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 근이상성 진전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긴장 이상과 연관된 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